수년간 사회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은 결코 늦지 않으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왔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듯이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습니다. 반응이 있다면 둘 다 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이 깊은 진실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생물학적, 신경학적, 심리학적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항 씨가 기대하는 두 번째 기회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실수로 변해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힘들게 쌓아 올린 평화를 잃게 만들 수도 있는 현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인생 여정에서 완전히 필요한 주제를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40세나 50세의 문턱을 넘어섰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지 고민 중이거나 이미 연애에 몰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반드시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곧 공개할 내용은 인생의 의미 있는 단계에서 사랑과 관계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발견할 내용들은 낭만적인 자기계발 서적이나 환상적인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과학이며 신경과학과 임상심리학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왜 40대와 50대 이후에 우리의 뇌가 관계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간과한다면 당신은 불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안정성을 파괴할 수 있는 결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할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열쇠와 제 진료실에서 매일 목격하는 가장 흔한 실수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합시다. 40세나 50세에 당신의 뇌는 25세나 30세에 가졌던 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경험이나 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깊은 신경생물학적 문제입니다. 신경가소성, 즉 뇌가 적응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은 세월이 흐르면서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패턴, 습관, 단점, 생활 방식에 대한 당신의 적응 능력이 이제는 청춘 시절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 당신의 뇌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스펀지 같았습니다. 당신은 파트너의 습관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일정에 맞추고 신경계에 상당한 스트레스 없이 자신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0세 이후에는 뇌가 견고한 연결, 명확하고 확고한 작동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적응하려 할 때입니다. 뇌는 이러한 변화를 진정한 위협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내재된 경고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하며 행복한 순간이어야 할 것이 끊임없는 불안의 근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오랫동안 삶에 깊이 뿌리박힌 습관, 일정, 단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에 들어선 후 갑자기 불안, 불면증, 통제할 수 없는 과민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식 수준에서는 배우자에게 진정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는 수년간 강화된 패턴을 깨뜨리도록 강요당하며 지속적으로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큰 실수입니다. 사랑과 선한 의지만으로 모든 비호환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말입니다. 낭만적인 그 믿음은 뇌가 유연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신경가소성이 감소했을 때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고 사랑에서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탐구하기를 원한다면 채널 구독과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40세 이후에 당신의 뇌는 모호한 낭만 동화가 아닌 견고한 과학에 기반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40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큰 실수는 감정적 조화는 점진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이 단계에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40세나 50세에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경험, 깊은 상처, 빛나는 기쁨, 쓰라린 실망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해석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며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자동 필터와 같은 명확한 감정, 스키마, 이모셔널 스키마를 형성했습니다. 감정 스키마가 일치하지 않는 두 사람이 이 나이에 관계를 구축하려 할 때 우리는 단순한 의사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는 표면적인 차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감정적, 신경학적 구조에 깊은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독과 통제에 기반한 스트레스 관리 패턴을 수십 년 동안 발전시킨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뇌는 평온함이 침묵의 순간, 질서 있는 공간, 예측 가능한 습관에서 온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이제 끊임없는 대화, 끊임없는 움직임, 사회적 자극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짝을 이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려 할 때마다 무심코 상대방을 방해하게 됩니다. 침묵이 필요한 사람은 상대방이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자극을 받게 됩니다. 내면을 처리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한 사람은 상대방이 조용함을 요구할 때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이나 더 나은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신경생물학적 비호환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나이에는 그러한 패턴을 바꾸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내어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위해 봉사했던 감정조절 시스템을 바꾸도록 자신을 강요하는 것은 만성불안, 장기적인 우울증,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는 지속적인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선생님, 이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완전히 맞습니다. 그들은 뇌가 수년간 익숙해진 것과는 반대로 작동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격하는 가장 파괴적인 실수 중 하나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왕성한 활력의 마지막 세월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남은 시간을 외로움 속에서 낭비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이 시간 압박은 그들을 성급한 결정으로 몰아넣고 명확한 비호환성 징후를 무시하며 더 적합한 사람을 기다릴 시간이 더 이상 없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관계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은 중요한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나이대의 시간은 양이 아니라 깊은 질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비호환적인 관계는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앗아갑니다. 당신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당신 자신을 배신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머물게 하는 관계에 당신이 바치는 매일은 당신의 귀중한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수명에서 빼앗는 하루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생성되는 만성적인 코르티솔은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이 나이대의 나쁜 관계는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저는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는 갈등 관계에 사는 사람들이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고 치매 위험이 크며 평화롭게 혼자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절박함을 느낄 때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진정으로 낭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자이지만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반자가 있지만 끊임없는 내면의 갈등에 휩싸이는 것일까요? 이제 동반자와 진정한 연결을 혼동하는 치명적인 또 다른 실수를 함께 탐험해 봅시다. 이 나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깊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파트너를 찾습니다. 특히 미래, 노년, 그리고 기력이 쇠했을 때 누가 자신을 돌볼지에 대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동기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조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절실한 필요에 기반한 관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에 기반한 관계는 정의상 독성적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주된 동기가 외로움을 피하는 것일 때 당신의 뇌는 불안정 애착 유형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행동, 모든 비호환성, 심지어 학대까지도 견딜 것입니다. 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건강에 대한 필요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잔혹한 역설입니다. 나쁜 동반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혼자 있는 것은 당신의 심리적 온전성을 보호하고 소중한 자기 관리 습관을 유지하며 친구, 가족과의 의미 있는 관계와 진정으로 영혼을 채워주는 활동들을 키울 공간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부적절한 파트너는 당신의 전반적인 삶의 경험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평온한 수면, 일상적인 식욕, 집중력, 즐거운 기분, 심지어 당신 삶의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나이에는 젊은 시절보다 독성적인 관계에서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회복력은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지원 네트워크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하기 위한 심리적 자원은 세월에 지쳐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실수는 이 나이에 당신이 자기 인식과 상처 치유에 대한 깊은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고통을 주었던 바로 그 관계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특히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은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경험, 치유되지 않은 상처, 가장 원초적인 방어 기제에 기반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전 관계에서 당신이 통제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나이에는 변화의 유연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덜하기보다는 더 통제적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 의존적이었다면 당신은 더 깊이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친밀감을 회피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더욱 강렬하게 회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핵심 문제입니다. 당신과 마주한 상대방도 자신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것은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은 두 성숙한 성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과거에 바로 그 실수들의 확대된 반복으로 인해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저는 왜 항상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더 성숙해졌고 더 많이 배웠는데도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표면적인 지혜를 배우는 것이 깊은 감정 패턴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꾸려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작업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 중 하나는 더 오래 살았으니 관계에 대해 자동으로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철저히 처리되고 완전히 이해되며
자신에게 통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오래된 실수들의 끝없는 반복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의 관계 경험을 가지고 40세나 50세에 이르지만 그들은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아직 진정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관계를 겪었으니 이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잘 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선호를 아는 것이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질투심 많은 파트너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왜 끌어들이는지, 또는 왜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질투를 견디는지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나이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당신이 자기 인식에 대한 깊은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파트너 선택은 여전히 무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치유되지 않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욕구, 세대에서 세대로 반복되는 가족 패턴에 의해 지배되어 고통의 악순환을 지속시킵니다. 진정한 감정적 성숙은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무의식적인 강요가 아닌 의식적인 인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려는 의식적인 작업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당신을 불안하게 느껴지게 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어 봅시다. 40세 이후에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기와 폐경은 성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조절, 스트레스 대성, 적응 능력에도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변화는 감정 뇌의 기능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점진적인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성격뿐만 아니라 삶의 동기, 일상 에너지, 갈등 처리 능력, 인내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당신이 과거에 쉽게 견뎌냈던 행동들이 이제는 용납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과거에 가볍게 처리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0년 전에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부적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 본질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 할 때 특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적응 능력이 가장 제한적이고 스트레스 내성이 현저히 감소한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와 익숙해지고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한 가지 요소는 이 단계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기회 비용입니다. 영혼의 진정한 건강을 가져다 주지 않는 연애에 당신이 투자하는 매년은 훨씬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의 다른 영역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는 1년입니다. 40세나 50세에 당신은 독특한 기회를 가집니다. 당신은 더 큰 재정적 자유를 가지고 여행할 수 있고 수년간 키우지 못했던 취미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보다 더 안정적이고 양육적인 우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그리고 당신 안의 열정을 진정으로 불러일으키는 프로젝트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관계에 얽매이면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갈등, 관리, 관계를 구하려는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감정적 드라마에 대처하는 데 소진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어떤 것에도 시간이나 힘을 쏟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나이대에 특히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실제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건강, 충만한 에너지,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을 누릴 앞으로의 세월은 매우 귀중합니다. 무언가를 더해주기보다 빼앗기만 하는 관계에 그것들을 낭비하는 것은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실수 중 하나이며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이대에 사회적 압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신이 긴 결혼 생활에서 막 벗어났다면, 당신이 새 삶을 시작하도록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압력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은 끊임없이 완벽한 사람들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가족은 당신이 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회는 행복하려면 반드시 연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이 외부 압력은 당신이 진정으로 느끼지 않는 관계를 강요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직감이 반대로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적합하다고 자신을 설득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좋다고 칭찬한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비호환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은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연애 생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들은 그 결정의 결과와 함께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그 사람 옆에서 깨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의 비호환성, 갈등, 스트레스에 직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은 당신 자신의 책임이며 오직 당신만이 무엇이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혼자 있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할 세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설명이나 정당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40세나 50세 이후의 관계에 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특정 징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기본적인 비호환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조절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명확한 경고 신호 레드 플래그입니다. 이 나이에는 당신의 성격은 확고하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관계는 독성적입니다. 만약 관계에 들어선 이후로 수면 패턴이 바뀌었다면 당신의 몸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수면은 만성 스트레스의 첫 번째이자 가장 민감한 지표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큰 기쁨을 주었던 활동에 흥미를 잃었다면, 당신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었다면, 삶의 에너지가 점차 고갈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관계가 당신을 양육하기보다는 소모시키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가 가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내면의 대화를 하고 있다면,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파트너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상응하는 보답 없이 지속적으로 양보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는 노력하면 괜찮아질 수도 있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구축할 20년이 더 이상 없습니다.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대안은 슬프고 체념적인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의식적인 고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반자를 찾는 것보다 당신의 건강, 마음의 평화, 개인적 발전을 우선시하는 의도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나이대의 의식적인 고독은 극도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으며 깊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자신을 탐색할 기회를 가집니다. 자신과의 깊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년간 방치했던 취미와 열정을 키우기 위해 말입니다. 당신은 깊은 우정, 의미 있는 가족관계, 그리고
영혼을 채워주는 전문적인 연결에 기반한 견고한 감정적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여행하고 탐험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무한히 창조하며 당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대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진정으로 적합한 관계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 때문에 부적절한 관계에 갇히는 대신 말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40대나 50대 이후의 관계가 훌륭하고 충만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두 사람 모두 자기 인식과 감정 치유에 대한 깊은 작업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가 없다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핵심 가치, 일상생활의 리듬, 스트레스 및 갈등 관리 방식에서 기본적인 조화가 존재해야 합니다. 제가 같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감정적 구조의 깊은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두 사람 모두 완전하고 자족적인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삶에 대한 보완이어야 하며 감정적 공허함이나 존재를 채우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서로의 개성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상대방이 당신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은 재앙을 초래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 관계가 강제적인 필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그것은 드라마나 원망 없이 순조롭게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40세나 50세 이후 당신은 양보다 질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인생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하는 경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낭만적인 관계에 적용됩니다. 이 나이대의 부적절한 관계는 단순히 감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의 실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건강, 행복, 그리고 황금 같은 귀중한 기회의 세월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부적절한 상황에 적응할 유연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당신이 극도로 선별적이 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채워주는 것만을 받아들이도록, 오직 진정으로 특별한 사람만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말입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아닙니다. 가장 큰 실수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덜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이고 선택된 고독은 항상 더 좋습니다. 더해주기보다 빼앗기만 하는 동반자 관계보다는요. 40세나 50세 이후 당신의 삶은 당신이 경험했던 것 중 가장 충만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보다 질을, 사회적 수능보다 건강을, 그리고 타인의 승인보다 자기애를 선택할 충분한 용기를 가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이 공유된 내용 중 어떤 부분에서 자신을 발견했나요? 동반자에 대한 갈망과 자신의 정신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긴장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당신의 적응 능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깨달았나요? 아래 댓글 섹션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이 인생 단계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이 당신의 개인적인 여정과 깊이 공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